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흔히 마주하는 중동 왕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마천루,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호화로움을 다 가진 듯한 왕족들의 여유로운 미소는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 안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닿지 않는 리야드와 아부다비의 밀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밖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차갑고도 묵직한 불안감이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고민을 넘어선 국가의 존망과 왕조의 미래가 걸린 근원적인 생존의 공포입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진원지는 역설적이게도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북미 대륙의 단단한 암석층이었습니다. 이른바 셰일 혁명이라 불리는 에너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때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목을 매던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미국이 자국 영토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셰일오일과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 세계 최대의 산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에게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굳건한 안보 공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중동 산유국들 사이의 묵시적인 계약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중동은 미국과 서방 세계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동 왕조들의 안보를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기름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 든든했던 군사적 우산은 서서히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와 국방의 무게중심은 거대한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으로 급격히 이동했고 중동에 주둔하던 미군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막의 군주들은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아라비아의 모래바람 속에서 자국 군인들의 피를 흘려가며 이들을 지켜줄 절대적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차가운 현실을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들의 목을 더욱 조여오고 있습니다. 석유라는 검은 황금은 영원한 부의 원천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치가 하락하고 마침내 종말을 맞이할 시한부 자산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호원은 서서히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창고에 쌓인 유일한 무기이자 재산의 유통기한은 하루하루 짧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사방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지정학이 숨기고 있는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석유 밸브를 열고 닫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막강해 보이는 중동의 부국들이 실제로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안한 전략적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끔찍한 악몽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서구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화나 석유 시대의 종말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든든한 안보 우산에 서서히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자 사막의 군주들은 다가올 캄캄한 미래로부터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완전히 새로운 퍼즐 조각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하고도 서늘한 탐색의 시선은 마침내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세계가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돌리고 있을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무게중심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아시아 대륙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동 석유의 최대 소비처였던 북미와 유럽의 자리를 이제는 거대한 인구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멈출 줄 모르는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아시아는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단지와 수천만 명이 밀집한 거대 도시를 지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에게 아시아는 단순히 기름을 팔아 치울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점점 좁아져가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연장해줄 유일하고도 거대한 구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유를 실은 배를 동쪽으로 더 많이 보낸다고 해서 중동 왕실의 그 깊은 근원적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이 직면한 위기는 그저 석유 판매량이 줄어드는 수준의 단순한 상업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현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안보 우산이 옅어지는 치명적인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고 다가올 석유 이후의 시대, 즉 땅속에서 더 이상 기름이 솟구치지 않거나 아무도 석유를 원하지 않게 되는 그 두려운 미래가 당도했을 때 국가가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닦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고객이란 그저 돈을 지불하는 상업적 거래처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미래의 생존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갈 전략적 동반자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외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자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이 무조건 최고의 우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지정학의 무자비한 세계에서는 덩치가 크고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고객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일머니라는 엄청난 부를 쥐고 있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과 미래 기술이 부족했던 중동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까다로웠습니다. 자신들의 검은 황금을 기꺼이 대규모로 사주면서 동시에 첨단 산업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메마른 사막 위에 인류의 새로운 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해주며 더 나아가 텅 빈 미국의 군사적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줄 수 있는 막강한 국방력과 무기 체계까지 흔들림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패키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서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피말리는 생사의 교환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냉혹하고 철저한 생존의 기준표를 손에 쥐고 중동의 권력자들은 조용히 아시아의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석유를 사갈 막대한 자본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기술력과 압도적인 인프라 건설 능력,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이 복잡한 조건만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거대한 영토와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패권국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국가나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강대국들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거래에서 힘이 강하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생존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아시아로 눈을 돌린 중동의 군주들은 왜 그 거대한 대륙의 호랑이와 용들을 향해 선뜻 손을 내밀어 굳건한 동맹을 맺지 못한 것일까요? 만약 아시아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라면 동방의 그 거인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진정으로 믿고 자국의 운명을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은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권력 게임을 피해야 하는 사막 군주들의 또 다른 위험한 줄타기였으며 그들이 마침내 도달한 결론은 웅장한 대륙의 중심도 화려한 섬나라의 마천루도 아닌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대한 선택지는 단연 아시아 대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막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인프라 건설 능력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강대국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중동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구원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야드와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은 중국이 내미는
화려한 황금빛 손을 선뜻 맞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저 자원과 물건을 사고 파는 순수한 상인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거대한 지역 패권의 야망을 결코 숨기지 않는 국가입니다. 중동이 중국과 너무 깊숙이 밀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제약은 바로 미국의 존재감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미국이 중동에서 점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의 군사력과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단단히 쥐고 있는 압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적수인 중국과 깊은 군사적, 전략적 동맹을 맺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사막에 노련한 군주들은 호랑이를 피하려다 용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만큼 순진하거나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에서 강대국들의 체스말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세계 문명의 중심이자 강력한 우방이었던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국가들은 훌륭한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오랜 외교적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화석 연료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세력입니다. 석유의 종말을 앞당기려는 자들과 석유 왕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힘든 모순이었습니다. 인당고, 그래프제기 풍공스이, 게다가 더 거대한 장벽은 서방 세계가 내세우는 깐깐한 정치적, 이념적 잣대였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무기를 팔거나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때마다 의뢰 인권, 민주주의, 환경보호와 같은 엄격한 서구적 가치 기준을 협상의 조건으로 들이밉니다. 실제로 예멘 내전이 격화되고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중동의 석유 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돌연 무기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 왕실 내부를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당장 요격 미사일 하나가 아쉬운 피말리는 상황에서 동맹이라 믿었던 국가들이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왕정체제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중동의 군주들에게 내부의 정치적 상황까지 간섭하려 들고 언제든 가치관의 차이로 등을 돌릴 수 있는 서방의 태도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정치가 숨기고 있는 매우 날카롭고도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이 가진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세계를 주도하려는 이념적 야망이 그 나라의 위대한 힘을 증명하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박하고 생사결단의 교환 앞에서는 그 강대국 특유의 오만함과 타국을 간섭하려는 권력 의지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거인의 품에 안기는 것은 잠시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 거인이 언제 변덕을 부려 나를 짓누를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를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중동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거인의 압도적인 근육과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결코 타국을 지배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 안전하고 무해한 파트너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계산과 치열한 지정학적 눈치 게임의 한가운데서 중동의 최상위 권력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찾던 그 까다롭고 모순적인 조건들을 기적처럼 모두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국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국가는 중동의 에너지를 향해 맹렬한 갈증을 안고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기술을 보유했으며 스스로를 지키고 남을 방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정치적 위협이나 지역 패권의 야망도 품고 있지 않은 완벽한 무해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이 펼쳐든 지도 위에서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은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랍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은 그야말로 기묘할 정도로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국가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외부에서, 특히 중동의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기하 국가입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단 며칠 만에 국가의 심장인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멈춰서고 경제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치명적인 약점은 기름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산유국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수요처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동의 원유를 절박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동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함께 준비할 파트너였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막의 척박한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거대한 플랜트와 정유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해낸 경험이 축적된 압도적인 인프라 강국이자 최첨단 반도체와 미래 산업 기술을 선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강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중동의 하늘을 방어하고 국가를 지켜줄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강력한 방위산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석유 이후에 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할 기술력과 당장의 국가 생존을 보장할 군사력을 완벽한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매력은 그 화려한 경제적, 군사적 스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미들파워, 즉 중견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시절 타국을 무력으로 식민 지배해본 역사도 없고 현재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거창한 지정학적 야망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동 정권의 정치 체제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가르치려 들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중국처럼 막대한 경제력을 무기로 지역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흑막을 들이우지도 않습니다. 사막의 군주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왕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기꺼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무해한 실용주의적 파트너였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강자, 권력에 야망이 없는 실력자,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권력 게임에 지친 중동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부자들과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가 절박한 기술 강국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맞물리는 거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가진 애매한 지정학적 위치를 외교적 한계로만 여겨왔지만 적어도 중동의 거대한 생존 체스판 위에서는 그 적당한 힘과 정치적 무해함이 그 어떤 초강대국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핏빛 어린 냉혹한 세계에서 굳건한 신뢰란 결코 몇 번의 따뜻한 악수나 화려한 찬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법입니다. 서로의 목숨과 미래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 거대한 동맹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기 위해 붉은 사막 위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교환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거대한 모래 폭풍을 뚫고 솟아오르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중동의 붉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이 날렵한 미사일들의 표면에는 놀랍게도 선명한 대한민국의 기술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부국들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데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망설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첨단 방공 시스템인 천궁2를 시작으로
적의 진지를 초토화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K9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가 아라비아 반도의 모래 언덕 위로 속속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단순한 무역 거래나 수출 실적 자랑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무기 계약의 이면에는 국가의 명운을 건 피와 철의 생존 동맹이라는 서늘한 진실이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의 하늘을 지키던 서방의 요격 시스템과 미군의 정찰기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심장인 정유시설이었습니다. 예멘의 반군이 날려보낸 값싼 드론 몇 대에 세계 최대의 국영, 석유기업 시설이 화염에 휩싸이고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일부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중동의 군주들은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을 방어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방을 넘어 국가의 유일한 생명줄인 석유의 생산과 수출을 지켜내는 가장 절박하고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구권의 변덕스러운 무기 수출 통제를 경험한 그들은 언제든 부품 공급을 끊을 수 있는 콧대 높은 강대국이 아닌 어떤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완벽한 성능의 방패만을 조용히 쥐어줄 수 있는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밤낮 없이 가동되는 방위산업의 용광로를 통해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그 튼튼한 방패를 제때 만들어 사막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교환의 가장 경이롭고도 소름 돋는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향해 묵묵히 다가오고 있는 초대형 유조선들의 뱃속에는 중동의 검은 황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양의 기름이 적의 미사일과 드론의 폭격을 피해 무사히 바다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정유시설과 항구를 지키고 있는 방공망이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손에서 탄생한 무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자신들의 경제를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수 같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주 멀리 떨어진 사막의 출발점에서부터 자신들이 직접 만든 무기로 그 기름을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은 한국의 무기로 국토와 자원을 방어하고 한국은 그렇게 지켜낸 자원을 가져와 다시 국가를 성장시키고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피와 철로 단단하게 묶인 가장 완벽하고도 지독한 생존의 순환고리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동맹의 조약보다 확실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이 차갑고도 명백한 현실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두 국가는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공유하며 그 누구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강철 같은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하늘과 기름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 앉아있는 걸프 지역 왕실들의 가장 거대하고 근원적인 강박관념은 바로 내일, 그러니까 땅속의 마지막 기름방울이 모두 말라버리거나 세상이 더 이상 석유를 원하지 않게 되는 그 두려운 미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운을 건 이 치열한 미래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꺼내들며 중동의 생존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노잇 알리, 진초, 더이, 이이, 나너이, 석유가 영원할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 앞에서 중동의 군주들은 모래 위에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토대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만 하는 거대하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나 아랍에미리트의 비전 2030과 같은 천문학적인 미래 계획들은 결코 남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버리는 사치스러운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오일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국가 생존의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경제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쳐 최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물류가 결합된 새로운 문명의 오아시스를 사막 한가운데에 창조해야만 하는 벼랑 끝의 도전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전환에 실패한다면 훗날 그들의 화려한 왕국은 그저 모래 속으로 사라진 고대 유적처럼 잊혀질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막막한 국가개조의 캔버스 위에 가장 굵고 선명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기술자들입니다. 과거 70년대 열사의 땅에서 땀 흘려 도로를 닦고 항만을 건설했던 한국인들의 끈기는 이제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의 척박한 사막 위에 성공적으로 솟아오르게 만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진화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기술 유출의 위험과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따지며 주저하고 있을 때 한국은 국가 최고 등급의 핵심 안보 기술이자 미래 에너지의 결정체인 원자력 기술을 통째로 사막에 이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상대방의 국가적 명운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시멘트를 붓고 건물을 올리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중동의 왕실은 정보통신 기술부터 수소 에너지 생태계, 해수 담수화 시스템,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통째로 미래로 옮겨놓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인프라의 설계와 구축을 한국의 지능과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거대한 국가적 에너지를 통제할 첨단 두뇌를 심는 작업에 최전선에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자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그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중동의 원유를 사들여 공장을 돌리고 매연으로 날려보내는 수많은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자신들이 수입해온 그 검은 황금의 대가로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및 첨단공학 기술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중동의 완벽한 체질 개선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오늘 당장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를 얻고 다른 한쪽은 내일 석유가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거대한 인공폐를 이식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교환이나 자본주의적인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두 국가의 운명과 시간 자체를 교환하는 숭고하고도 치열한 생존의 거래입니다. 양측의 생존 이익이 이토록 거미줄처럼 조밀하고 깊숙하게 얽혀 들어가다 보니 이는 단순히 경제부처나 기업들 사이의 계약 서류를 넘어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속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중동의 미래를 건설할 핵심 설계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중동이 흔들리면 한국의 현재를 지탱할 에너지가 말라붙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완벽한 공동 운명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맹에 가까운 깊은 상호 의존성은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기와 극단적인 공급망 붕괴의 공포 속에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정치학을 지배하는 아무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권력자들 모두가 조용히 따르고 있는 새롭고 은밀한 게임의 법칙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경제가 평온하게 돌아갈 때 석유는 그저 국제시장의 전광판에 찍힌 가격대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에게 팔리는 평범하고 규칙적인 상품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의 철저한 수요와 공급 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동 전역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전 세계의 물류망이 곳곳에서 예고 없이 끊어지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을 지배하던 교과서적인 경제 원리는 일순간에 정지하고 그 자리를 냉혹한 지정학적 생존의 논리가 대체하게 됩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산유국들이 안전하게 생산하고 운송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에너지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 끔찍한 혼돈의 순간 중동의 권력자들은
과연 누구의 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기름을 채워 출발시킬 것인가 하는 잔혹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 즉 중동 내부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는 그 충격적인 비밀의 진짜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흔히 영화나 음모론에 등장하는 밀실에서의 검은 거래나 서류상에 명시된 특별 우대 조약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비로소 조용히 작동하는 은밀한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산유국들은 단순히 현찰을 조금 더 얹어주겠다는 단기적인 얄팍한 거래처보다는 자신들의 국가적 안보와 미래의 생존 인프라를 가장 깊숙이 쥐고 있는 핵심 전략적 동반자에게 향하는 에너지의 혈맥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수하려는 강렬한 본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명시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어 서명하지 않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들만이 공유하며 철저하게 따르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생존의 룰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생존 VIP, 명단의 최상단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고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군주들에게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 공급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막대한 기름을 사주던 거대한 고객 하나를 잃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자신들의 머리 위 하늘을 방어하고 있는 첨단 요격 미사일의 추가 공급과 기술적 유지 보수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막 한가운데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세우고 있는 미래의 원자력 발전소와 첨단 스마트 시티의 건설 현장이 그대로 멈춰서는 치명적인 국가적 재앙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에너지를 잃고 마비되면 중동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설계하고 있는 생존의 미래도 그 즉시 함께 무너져 내리는 지독한 운명 공동체의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붉게 타오르는 중동의 위협을 뚫고 혹은 복잡한 해상 우회로를 거쳐서라도 한국을 향해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막대한 원유의 흐름은 결코 우연이거나 대한민국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본주의적 거래를 훌쩍 넘어 피와 기술 그리고 미래를 담보로 맺어진 말없는 생존 조약이 국제정치의 무대 위에서 가장 극명하고 차갑게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조용히 기름을 사고 파는 익숙한 풍경 같지만 그 깊은 수면 아래에는 위기 시에 서로의 생명줄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거대한 묵계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의 군주들과 극동의 자원 빈국이 만들어낸 이 숨막히는 지정학적 동맹은 겉보기에는 그 어떤 강대국의 개입이나 외부의 충격도 뚫지 못할 만큼 완벽하고 견고한 방패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급소를 보호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도의 눈금을 조금 더 확대하여 현실의 바다를 내려다보면 우리는 이토록 치밀하게 쌓아 올린 완벽한 동맹의 성벽에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사막에 배치하고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쏟아부어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지구의 지형이 만들어낸 냉혹하고 물리적인 현실 앞에서는 그 모든 외교적 수사와 전략적 계산이 단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무서운 변수가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거대한 생존의 연결고리 속에서 두 국가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저 눈앞에 좁고 어두운 바다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토록 치밀하고 견고한 지정학적 동맹도 지도를 펴놓고 지형이라는 냉혹한 물리적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리 많은 원유를 최우선으로 내어주겠다고 굳게 약속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의 첨단 요격 미사일이 그들의 정유시설을 완벽하게 방어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검은 황금을 가득 실은 거대한 유조선들이
아시아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고 아슬아슬한 바닷길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에 지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병목 구간입니다. 해협의 얕은 수심과 좁은 항로 탓에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실은 산맥 같은 유조선들은 이곳을 지날 때 속도를 극도로 줄이고 정해진 길로만 조심스럽게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오직 이 하나의 좁은 출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의 거대한 산업 단지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문제는 이 생명선과도 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란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분쟁의 핵심이자 이스라엘 및 미국과 극단적인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의 친미 성향 군주국들과는 종교적, 지역적 패권을 두고 오랜 기간 피말리는 체스게임을 벌여온 가장 껄끄러운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중동의 정세가 통제불능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코너에 몰린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해안가에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바다에 기뢰를 뿌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과 중동의 생존 동맹이 가진 가장 뼈아프고도 섬뜩한 역설의 실체입니다. 두 국가는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쏟아부어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하고 튼튼한 요새를 사막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를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는 단 하나의 유일한 출구가 공교롭게도 그 요새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외교적 묵계와 피로 맺은 혈맹에 가까운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물리적인 백길 자체가 불길에 휩싸여 닫혀버린다면 그 모든 서류와 약속은 한순간에 바닷물에 젖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는 것은 한국에게는 에너지가 끊겨 심장이 멎는 즉각적인 재앙을 의미하지만 매일 원유를 팔아야만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중동의 군주들에게도 그것은 경제적 혈관이 막혀 서서히 질식해가는 치명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가 이 좁고 위태로운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숨통을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변수 앞에 내맡긴 채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동의 군주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짜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한계는 그들의 통제권 밖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지뢰처럼 고요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지정학적 역설이자 그 어떤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나 완벽한 경제적 계약서로도 결코 온전히 풀어낼 수 없는 근원적인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이 거대한 이야기의 궤적은 단순히 기름을 사고 파는 무역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화약골을 깔고 앉은 사막의 군주들과 자원 하나 없이 오직 기술과 인력만으로 척박한 지정학적 단층대를 버텨내야 하는 극동의 반도국가가 맺은 피말리는 지정학적 정략결혼의 기록입니다. 이 결합에는 어떠한 낭만도 화려한 이념적 포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가올 파멸을 피하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국가의 서늘한 생존 본능만이 핏줄처럼 얽혀 있을 뿐입니다. 한쪽은 국가의 심장인 거대한 산업단지를 멈추지 않게 할 검은 피가 미친 듯이 필요했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켜줄 강철의 방패와 다가올 미래의 척박함을 이겨낼 차가운 첨단 두뇌가 절실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패권전쟁에 몰두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가르치려 들 때 대한민국과 중동은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대체 불가능한 톱니바퀴가 되어주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서서히 거치고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서로의 목숨줄을 나눠준 채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역사의 바다를 함께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사회를 이성적이고 고도로 계산된 문명이라고 부르지만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깊은 바닥에는 언제나 짐승 같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이 밤마다 느끼는 공포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땅속에서 영원히 솟아날 것 같았던 흑진주가 어느새 저주로 변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 영원한 우방일 것 같았던 초강대국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의 자각. 이 모든 위기감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피난처는 수많은 강대국들을 지나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으면서도 남을 지배하려 들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기묘한 중간지대에 안착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가 거둔 우연한 승리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의 부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뢰의 무기가 되는 국제정치의 기막힌 아이러니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결속조차도 결국은 인간이 그어놓은 선과 지구의 지형이 만들어낸 덫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목격했듯 두 국가의 운명을 잇는 유일한 탯줄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타인의 손아귀 위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사막 위에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아무리 정교한 미사일로 하늘을 덮는다 해도 바다가 불타오르는 순간 이 거대한 생존의 연결망은 치명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단지 에너지를 외부의 좁은 바닷길에 100% 의존해야만 하는 반도 국가와 지정학적 화약고의 중심에서 자원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굴레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묵직한 지정학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가장 잔혹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멘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저 붉은 중동의 한복판을 지나 묵묵히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유조선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멈추지 않는 핏줄의 흐름은 다가올 격변의 시대,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찾아낸 가장 기적적이고 영리한 생존의 방패일까요? 아니면 석유라는 끊어낼 수 없는 마약에 취해 우리 스스로의 운명과 미래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시한폭탄의 뇌관에 단단히 묶어버린 위험한 도박일까요?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맞잡은 이 극동의 반도와 사막의 군주들의 손은 이제 그 어느 한쪽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른 한쪽도 결코 무사할 수 없는 지독한 운명의 사슬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의 역사가 이 거대한 정략 결혼을 위대한 생존의 서사시로 기록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서막으로 기록할지 그 서늘한 결말은 여전히 저 멀리 험난한 파도가 일렁이는 검고 푸른 해협의 안개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